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상수학 단원별 기출문제입니다. 위상수학 과목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5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53문항을 8개 단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시작 단원이 집합 함수 단원으로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집합함수 단원의 개념 및 내용은 위상수학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 과목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부터 위상수학의 본격적인 내용인데, 위상이 정의됨으로써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기저단원에서 7문항, 연석함수 단원에서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위상수학 과목에서 가장 많은 문항수가 출제된 단원이자 난도 높은 문항이 출제된 단원은 컴팩트 공간 단원으로 1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연결 공간 단원에서 9문항, 적공간 단원에서 6문항, 상공간 단원에서 5문항, 이렇게 총 53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리 관련하여 거리 함수를 계산하는 2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 단원은 컴팩트 공간 단원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컴팩트 공간 단원에서 거리 분리공리 단원을 설명할 때 상세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이 53문항에 대한 연도별 출제 경향을 보면은 2002-3 4학년도에 연속함수, 컴팩트 공간, 기저단원에서 각각 한 문항씩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2005학년도, 6학년도, 7학년도는 각각 2문항씩 이렇게 출제되었죠. 2008학년도에 2문항, 2009학년도부터 중등 임용시험 전공수학의 출제 형식이 바뀐 해가 2009학년도, 10학년도, 11학년도, 12학년도, 13학년도, 이때 전공 2차 시험이 시작되면서 서논술형이 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항수도 많아지고 배점도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9학년도 연결공간 단원 전공 2차 이번 문항에 20점 배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 12, 13학년도를 보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죠. 연결공간 단원의 2011학년도 2차의 4번 문항의 미분기하학과의 통합문항입니다. 가우시언 커베처, 노멀 커베처를 묻는 문제로 주 내용은 위상수학 단원의 연결공간 개념을 묻는 문제라서 위상수학 과목에 편성해놨습니다. 2012학년도에는 컴팩트 공간과의 통합문항으로 마찬가지로 가우시언 커베처, 노멀 커베처를 계산하는 문제로 미분기하학과의 통합문항이 전공 2차 4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013학년도에는 상공간 단원과 미분기하학, 마찬가지로 가우시언 커베처, 노멀 커베처를 계산하는 미분기하학 계산 문제와의 통합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2014학년도에 또 한 번 이제 중등임용시험 전공수학 출제 형식이
바뀌었죠. 자, 이때는 이제 전공 A, 전공 B로 나눠지고 이때부터 이제 계속 이 형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공 A, 전공 B. 그리고 2017학년도 이후에는 배점에도 이제 배점이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단답형에는 2점 배점으로 서논술형에는 4점 배점으로 두 가지 점수 형태로만 이렇게 바뀌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에 거리 단원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컴팩트 공간 단원에 편성해 놨습니다. 전공비 2번 문항에 2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어요. 최근 3기학년도 출제 경향입니다. 2023학년도에 전공비 2번 문항에 2점 배점으로 방금 20학년도도 봤었죠? 거리 단원의 문제가 전공비 2번 문항에 2점 배점으로 출제되었는데 2023학년도에도 거리 공간 단원에서 전공비 2번 문항에 2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거리 단원은 컴팩트 공간 단원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유상수학 과목에 시작하는 단원인 집합함수 단원입니다. 집합함수 단원과 관련된 개념 및 내용은 유상수학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9개 과목에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내용이자 개념이 되겠습니다. 집합함수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5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3학년도 29번 문항에 1.5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패밀리 오브 셋, 집합적, 즉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에 대한 유니온, 인터섹션, 합집합, 교집합에 대한 노테이션과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유니온이라는 것은 집합을 원소로 갖습니다. 이 집합 쪽에 대한 유니온은 집합 중에 어떤 한 집합에만 속하면 되겠죠. 어떤 한 집합의 원소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섹션은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쪽 모든 집합에 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집합 쪽의 집합에 대한 인터섹션과 유니온에 대한 노테이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위에 있는 어떤이라는 이 용어가 명확해지시죠? 집합들에 대한 합집합은 some i, 어떤 i에 대한 집합에 속하기만 하면은 유니온의 원소가 될 겁니다. 인터섹션은 모든 집합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집합 쪽에 대한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한 노테이션 및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노테이션과 개념을 이용하면은 익숙한 중등교육과정에서 다루죠. 분배 법칙과 드모로강의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겠습니다. 이 분배 법칙과 드모로강의 법칙에 대한 증명을 할 때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유니온, 인터섹션에서 유니온은 어떤 한 집합의 원소이면 된다. 인터섹션은 모든 집합의 원소여야 된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예요. 분배 법칙, 드모로강의 법칙을. 그리고 집합
A에 대한 곱집합. 이 곱집합의 부분집합 중에 하나를 캐피털 R로 쓰는데 이 캐피털 R은 바로 뭘 나타낼 거냐면은 relation, 관계입니다. 즉 집합 A의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relation이라고 한다. 관계라고 한다. 노테이션을 이렇게 합니다. A, R, V. 즉 순서상 A, B가 곱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관계란 곱집합의 부분집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관계가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이 관계를 동시관계라고 합니다. equivalence relation. 그 세 가지 공리 중에 첫 번째가 reflexive.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symmetric. 대칭적입니다. A가 B와 관계되면은 B와 A 또한 관계된다는 거예요. 대칭적. 마지막으로 transitive. 추이적. A와 B가 관계되어 있고 B와 C가 관계되어 있으면 A와 C가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리, reflexive, symmetric, transitive, 반사적, 대칭적, 추이적 관계를 만족하는 동시관계를, equivalence relation, 동시관계라고 한다. 자, 동치관계가 주어지면은 동치관계에 의한 원소들의 모임, 집합. 자, 이걸 어떻게 노테이션 할 거냐? 대괄호 A로 노테이션 할 겁니다. A와 관계되어 있는 원소들의 집합이에요. 동치류의 집합이죠. 이 A와 관계되어 있는 동치류의 집합들과 같은 동치류로 이루어진 집합. 동치류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집합을 관계 R에 의한, 동치관계 R에 의한 코션트 셋, 상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동치류, 동치관계, 상집합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나오는데, 자, 동치류는 바로 집합 A를 어떻게 하겠다? 분할하겠다. 동치류들을 유니온하면은 바로 집합 A가 되겠죠. 동치류는 집합 A를 분할한다, 파티션한다. A의 동치류와 B의 동치류가 같으면 명백하죠. A와 B는 관계되어 있겠죠. 만약에 다르면, A의 동치류와 B에 의한 동치류가 다르면 A와 B는 관계되어 있지 않겠죠. 즉 공통원소가 없을 겁니다. 동치류는 집합을 분할한다. 자, 지금까지 집합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고, 자, 지금부터는 함수입니다. 도메인 X에서 코도메인 Y로의 함수 F에 대하여 도메인의 부분집합 A와 B, 코도메인의 부분집합 C에 대하여 어떤 결과들이 있느냐? 유니온에 대한 이미지, 집합 A와 집합 B의 합집합에 대한 이미지는 A에 대한 이미지와 B에 대한 이미지의 합집합과 같다는 것. 주의해야 될 것은 인터섹션에 대해서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섹션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치할 수는 있지만 인터섹션, 인클루전, 인터섹션, 인클루전, 아마 기억하기 편할걸요. 그리고 디퍼런스는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유니온, 인터섹션, 디퍼런스에 대한 함수에 대한 연산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도 기억이 오래되겠죠. 좌표평면에서
정사각형입니다. 집합 A. 집합 B. 서로 잡을게요. 요거 똑같이 주는 게 낫겠죠? 1, 2, 여기 3, 4. 집합 B는 1, 2, 구간 1, 2에서 3, 4입니다. 오, 1, 2. 자, 그러면은 A와 B에 대한 합집합. 요 합집합에 대한 이미지. 자, 이걸 알기 위해서 함수를 어떻게 줄 거냐면은 평면에서 X축으로의 프로젝션. 전사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FA 유니온 B는 어떻게 됩니까? FA 유니온 B. A 유니온 B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1, 2, 3, 4가 되죠. 유니온. A 유니온 B입니다. A 유니온 B. 즉 FA 유니온 FB가 되죠. 증명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좌변의 임의의 원소가 우변의 원소임을 보이고 우변의 임의의 원소가 좌변의 임의의 원소임을 보이면 됩니다. 자, 인터섹션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서로소니까 공집합이죠. 자, 그런데 인터섹션에 대한 이미지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될 겁니다. A에 대한 이미지, B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인터섹션은 어떻게 됩니까? A에 대한 이미지 1, 2, B에 대한 이미지 1, 2, 인터섹션 1, 2가 되죠.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죠. 차에 대해서도 명백하죠. A difference B. A에서 B를 뺐어요. B라는 집합을 뺐어요. 서로소니까. 서로소니까. 그대로 뭡니까? A가 되나요? A? 자, 그럼 차에 대한 이미지 1, 2, 3, 4가 되죠. A의 이미지에서 B의 이미지 빼보세요. 이미지. 공집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까지. 유니온, 인터섹션, 디퍼런스에 대해서는 유니온만 등호가 성립한다. 나머지 인터섹션, 엔클로전, 디퍼런스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함수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이전 강의 시간에 현대대수학에서는 1대1 위로의 함수 치안으로 다루어서 2행으로 표현했었습니다. 1행의 도메인, 2행의 레인지. 그럼 우리 전통적인 함수 그림 x에서 y. 자, 그러면 도메인의 부분 집합 A에 대한 이미지. 전통적으로 어떻게 그리냐면은 Y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FA. 자, 그런데 이 FA에 대한 프리이미지. 프리이미지입니다. 프리이미지. 이게 일반적이죠? 그러면 F 인버스에 대한 FA의 프리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다? A를 부분 집합으로 갖겠다. 자, 반대로 도메인 X에서 도메인 Y로의 함수에 대해서 코도메인 C에 대한 프리이미지. 프리이미지입니다. 프리이미지. F 인버스 C가 되겠죠. 이 F 인버스 C에 대한 이미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지니까 작아지겠죠? 어떻게 되겠다? C의 부분집합이 되겠다. 증명은 기출문제에서 다룰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함수에 대한 이 개념 및 결과들은 위상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전 분야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것. 집합 함수 단원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들이었습니다. 자, 기출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09학년도 37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집합 X가 1부터 8까지 양화 정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집합 A는 집합 X의 부분 집합입니다. 2, 4, 6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R이라는 집합이 어떻게 주어져 있느냐? 집합 A의 원소들에 대해서는 A, B. 즉 9개의 원소가 주어지겠죠? 집합 A가 2, 4, 6이니까 2에 대해서 2, 4, 6, 4에 대해서 2, 4, 6, 6에 대해서 2, 4, 6. 집합 2, 4, 6을 제외한 집합 X의 원소 1, 3, 5, 7, 8 5개인가요? 5개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과 순서 곱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집합 R은 집합 X의 곱집합과 집합 A의 곱집합에 대한 부분집합이죠. 관계입니다. 관계. 이 관계 R에 의한 X의 동치류들. 이 동치류에 의한 상집합. 그래서 상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에 대해서는 동치류들이 다 같죠. 2, 4, 6에 대해서. 하나입니다. 하나. 2, 4, 6을 제외한 1, 3, 5, 7, 8에 대해서는 1은 1,1. 동치류 하나. 3은 3,3. 하나. 5, 7, 8 마찬가지. 그럼 5개의 동치류와 2, 4, 6 같은 거니까 하나. 그럼 상집합의 원소는 몇 개가 주어지겠습니까? 6개. 동치류와 상집합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명백하죠? (2010학년도) 15번 합답형 문항입니다. 정수 전체 집합 Z에 대해서 AN은 N 이하의 정수들의 집합, BA는 -N 이상의 정수들의 집합. 자, 기억은 AN과 BN에 대한 인터섹션에 대한 인터섹션입니다. 그러면 AN, N 이하의 정수들의 집합, BN, -N 이상의 정수들의 집합입니다. 그거에 대한 인터섹션이에요. 그럼 N1, -N, -1. 인터섹션 바로 계산되죠? 기억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드모로의 법칙 쓰면 됩니까? AN 인터섹션 BN. N이 1일 때, -1, 0, 1 나오죠? 드모로의 법칙 쓰면은 유니온입니다. A1, B1 인터섹션, 그 다음 유니온 A2 인터섹션 B2. 그거에 대한 유니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Z가 나오나요? 드모로의 법칙이니까 Z 컴플리먼트. 니은 참이 되네요. 그죠? 자, 이것은 AN에서 BN을 뺀 거에 대한 유니온입니다. BN이 뭐였어요? BN이 -N 이상의 정수들의 집합입니다. -N 이상의 정수 집합을 뺄 거예요. 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두근거가 빠져야 되겠죠? -1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거짓이 되겠네요.
이 문제 또한 명백하죠. 집합 함수 단원은 뭐 기본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학년도) 31번 문항입니다. 함수와 관련된 개념 정리에 대한 합답형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상세한 증명을 보여드릴게요. 코도메인 Y의 부분집합 B에 대한 프리이미지, 그 프리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참이죠? 증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코도메인 Y의 부분집합 B에 대한 프리이미지, 이 프리이미지에 대한 집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죠. 바로 증명이 되죠. 즉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표현법으로는 조건제시법. F 인버스 B, 코도메인의 부분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 프리이미지니까 도메인의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메인. 자, fx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b의 원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증명되죠. 기억 참. 자, 니은은 도메인 x의 부분집합 a, 코도메인 y의 부분집합 b에 대한 fa 인터섹션 b입니다. 인터섹션 인클루전이라고 했는데 역함수잖아요. 역함수라는 것은 1대1 유료 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f 인버스 fa 인터섹션 fp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a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프리이미지. 자, 이거는 a를 부분집합으로 갖겠죠. 동호가 성립하지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동호 성립한다고 돼 있네. 니은 거짓. 자, 이것은 똑같은 도메인의 부분집합 a와 코도메인의 부분집합 b에 대해서 이제 나오네요, 그죠? 인터섹션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인클루전. 용이하죠. 정말 기억하기 편해야죠. fa 동호가 성립하면 안 되죠. 동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 f의 f 인버스 b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쓰면은 fa 여기서 또 인터섹션 인클루전 하고 여기서 fa 인터섹션 f 인버스 b입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b죠. 여기서도 그러면 동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런데 이 결과에서 그러면 만약에 마지막 단계인 이 집합의 임의의 원소가 이 집합의 원소인 게 확인만 되면은 동호 성립하겠죠. 바로 되지 않나요? fa 인터섹션 b에 대한 임의의 원소. 그러면 함수로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인터섹션 F 인버스 B에 대한 적당한 원소 X에 대해서 Y가 바로 fx 되겠습니까? 동호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X가 이 집합의 원소예요. 명백히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Y가 이 이미지의 원소가 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또한 성립하네요. 그죠? 디귿 동호 성립하겠다. 기억하고 디귿이 참이 되겠다. 상세히 볼까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자, 기억입니다. 코도메인 Y의 부분집합 B에 대한 프리이미지에 대한 조건 제시법. 그러면 X가 F 인버스 B. 그럼 바로 fx가 b, x가 f 인버스 b의 원소예요. 바로 나오죠. 니은 또 마찬가지. 전통적인 함수 그림. 지금
역함수에 대한 거니까 1대1 유료 함수일 겁니다. 이때는 역함수에 대해서는 명백히 등호가 성립하겠죠. 1대1 유료 함수니까. 여기서만 등호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된다는 거. 따라서 니은은 거짓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F에 대한 intersection inclusion. 유치한 것 같지만 기억하기 편하실 겁니다. intersection inclusion.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집합의 임의 원소가 제일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 하면은 등호 성립하겠죠. 그래서 제일 오른쪽 집합의 임의 원소를 테이크했습니다. 그런데 함수관계가 성립하니까 도메인에 원소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fx = y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면 fx, x가 이 집합의 원소예요. 따라서 y는 a 인터섹션 m 인버스 b에 대한 이미지의 원소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역 또한 성립하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겠다. 그래서 참인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죠. 2012학년도 30번 문항 또한 합답형 문항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에 대한 공리를 묻는 문제예요. 실수 집합에 대한 파워셋, 모든 부분 집합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 파워셋에서 공집합을 뺀 집합을 X라고 둬놨어요. 그리고 이 공집합을 뺀 집합 X에 어떤 관계를 줘놨느냐? 틸드라는 관계를 서로소가 아닐 때 관계를 줘놨습니다. 자, 이럴 때 이 관계 틸드는 equivalence relation이냐? reflexive, symmetric, transitive, 반사적, 대칭적, 추이적 공리를 만족하느냐? 기억이 반사적, 명백하죠. 자기 자신과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대칭적, 명백하죠. A하고 B가 서로소가 아니면 B하고 A도 서로소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추이적. A와 B가 서로소가 아닙니다. 그럼 관계되어 있죠? B와 C가 서로소가 아니에요. B하고 C 관계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A하고 C가 서로소가 아니라는 보장 없잖아요. 이것은 만족하지 않는다. 즉, 릴레이션 틸더는 이퀴발렌스 릴레이션이 될 수가 없죠. 디귿에 대한 판례, 집합 A를 1, 2, 집합 B를 2, 3, 집합 C를 3, 4로 뒀습니다. 그럼 명백합니까? A하고 B는 서로소가 아니고 B하고 C도 서로소가 아니지만 A하고 C가 서로소가 아니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 2013학년도 29번 문항 또한 합답형 문항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 R, 유리수 전체 집합 Q에 대해서 가산집합, 카운터블 셋, 가산집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집합이죠. 첫 번째 성질은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 자연수 집합과 1대1 대응을 디뉴머러블 셋이라고도 하죠. 우리식 표현으로는 가부번 집합 또는 유한집합 인 집합을 가산집합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집합 중에서는 어디까지가 가산집합이 되나요? 그러면 유리수집합까지. 자연수집합, 정수집합, 유리수집합은 모두 가산집합이지만 이 세 개의 집합을 제한 실수집합들은 비가산집합이 되겠다. 왜? 자연수집합과 1대1 대응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기억. 유리수집합과 유리수집합이 아닌 집합과의 곱집합이죠. 순서 곱입니다. 근데 유리수집합은 가산집합이지만 유리수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즉 무리수집합은 비가산집합이죠.
가산집합과 비가산집합과의 순서고배예요. 순서상이에요. 명백히 비가산집합이죠. 유한집합, 가산집합. 그러면 니은만 가산집합인 거죠. 가산집합인 거 찾는 거니까. 자, 이것은 상집합입니다. 릴레이션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차가 유리수일 때로 동치관계를 줘놨어요. 그러면 이 상집합의 원소에는 무리수도 있잖아요. 그죠? 무리수는 비가산집합이니까. 그럼 디귿 비가산집합이죠. 가산집합인 거는 니은밖에 없겠습니다. 명백한가요? 지금까지 집합 함수단원의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리뷰도 명확하죠? 위상수학뿐만 아니라 수학 전 분야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함수에 대한 개념, 전통적인 함수 그림을 떠올리면은 A에 대한 이미지, 에 대한 프리이미지, A를 부분집합으로 갖는다. 코도메인의 부분집합 C에 대한 프리이미지, 이 프리이미지에 대한 이미지, C의 부분집합이 되겠다.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거.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은, 결과는. 그리고 함수에 대한 유니온에 대한 이미지는 등호가 성립하지만 인터섹션, 인클루전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그젬플 딱 떠오르시죠? 그리고 디퍼런스에 대해서도 반대로 되죠? 이그젬플 딱 기억하세요. 이그젬플을 물론 역함수의 존재성이 보장이 되면은 다 등호가 성립합니다. 지금까지 집합 함수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